시간에 배울 내용은 전산회계 1급 102회 이론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론. 자, 1번.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렇게 되는데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0만 원을 보통염이 입금하다. 자,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분개를 하면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보통예금이 입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차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보통예금. 그쵸? 1,000만 원. 자, 회사를 설립하면 대변에 뭐가 생겨요? 자본금 1,000만 원. 이렇게 분개할 수 있죠. 자, 보통예금 뭐예요? 자산이에요. 그렇죠?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본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 구입 대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뭐예요? 원재료죠, 원재료. 마스크 만드는 원단, 원재료. 원재료 3천만 원. 대변에 현금 3천만 원. 이렇게 분개할 수 있어요. 자, 원재료 뭐예요?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2번도 맞는 거죠. 자, 3번. 자, 직원의 주택 구입자금 1억 원을 보통예금을 2차여 대여하다. 자, 직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는 주임종 단기 채권. 물론 단기 대여금 이렇게 써도 돼요. 1억. 자, 직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 뭐다? 주임종 단기 채권. 주주, 임원, 종업원 이런 뜻이에요. 물론 단기 대여금도 틀리진 않아요. 대변의 보통예금. 자, 주임종 단기 채권은 단기 대여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죠. 그죠? 주임종 단기 채권, 자산.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의 감소. 그럼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산이 감소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자, 4번도 볼게요. 약소금을 발행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다. 그쵸?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예요. 그쵸?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 돈은 얼마인지 안 나왔고, 대변에 어음으로 지급했으니까 지급어음 이렇게 되겠죠. 지급어음. 자, 외상매입금 뭐예요? 부채예요. 부채의 감소. 지급어음 뭐예요? 부채죠. 부채의 증가. 그래서 4번 맞는 거죠. 틀린 거는 3번. 3번이 틀렸다. 자, 2번 문제. 다음 자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한 서울의 기말재고는.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는 많이 풀어보면 그쵸? 동영상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문제가 돌고 도니까. 그쵸? 자, 기말재고 기억나시죠? 기말재고는 뭐다? 팔고 남은 게 기말재고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뭐다?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게 선입선출법이다.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예요. 자, 5월 6일 200개 사왔어요. 근데 9월 21일 날 150개를 팔았어요. 그럼 150개 팔았으니까 어디서 나가요? 여기서 나가겠죠. 여기서 나가요. 그쵸? 그럼 몇 개가 남아요? 밑에다 표시할게요. 150개 팔았으니까 50개가 남는 거예요. 그쵸? 남는 게 50개 이렇게 되겠죠. 얼마짜리? 200원짜리. 자, 그 다음에 또 100개를 사왔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팔고 남은 게 뭐다? 기말재고. 자, 기말재고가 일단 50개. 그쵸? 얼마짜리? 200원짜리.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50만원. 그 다음에 요거 100개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죠?
몇 개? 100개. 100개. 얘는 얼마짜리예요? 300원짜리야. 300원짜리. 300. 그럼 얼마 나와요? 3만원. 자, 그러면 50개, 그죠? 50개 200원짜리 만원. 그 다음에 100개 300원짜리 하면 3만원. 더하니까 얼마예요? 4만원.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4만원. 이해 가셨죠? 자, 3번 문제. 다음 중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 뭐 이런 거 쉽죠? 자, 개발비는 뭐예요? 개발비. 개발비는 무형자산. 그쵸? 무형자산. 그 다음에 경상연구개발비는 개발비 앞에 글씨가 붙으면 다 뭐예요? 다 판관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경상연구개발비, 뭐 연구개발비, 경상개발비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개발비 앞에 그냥 개발비는 무형자산인데 개발비 앞에 글씨가 붙으면 뭐다? 판관비예요. 판관비. 판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손상차손은 이런 계정권 많이 볼 일이 없지만 얘는 뭐예요? 영비,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자, 소모품비는 당연히 알죠. 소모품비는 뭐예요? 판관비. 판관 이렇게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판관. 그래서 지금 영업의 비용 묻는 거잖아요. 그죠? 영업의 비용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영비는 3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4번 문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맞는 거. 자, 1번 문제.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게 두 개가 있죠. 잠깐만요. 키보드가 말을 안 듣네. 자, 유형자산 중에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는 토지랑, 그쵸?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 그쵸?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다? 보통 뭐라 그래요? 비화폐성 자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화폐성 자산. 이건 틀린 거죠? 자,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예. 없다는 틀렸어요. 그죠? 없다가 아니라 뭐다? 효익이 있다. 있다. 자,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맞죠?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없을무, 형태형, 형태가 없는 자산, 무형자산. 4번이죠. 자, 5번 문제.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했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2월 1일 시장성 있는 한국의 주식을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4,200원에 취득하고, 그쵸?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2만원 발생했대요. 자, 단기 보유할 목적이니까 뭐라 그래요?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자, 분개를 해볼게요. 자, 2월 1일 분개를 해볼게요. 2월 1일 어디 갔노? 자, 2월 1일 단기 매매증권을 사왔어요. 단기 매매, 매매증권. 자, 100주를, 액면 중요하지 않죠? 그죠? 100주를 4,200원에 사왔으니까 얼마예요? 42,000원인가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를 어떻게 해요? 따로 쓰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을 어떻게? 따로 쓴다. 수수료 얼마다? 2만원. 100주 곱하기 4,200원이면 뭐예요? 42만원이에요. 계산이 안 되네. 제 고향이 괴산인데 충북 계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돈은, 그죠? 뭐, 돈 뭘로 줬다는 거 없지만 그냥 현금, 돈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대변에 현금. 그럼 얼마예요?
44만원, 뭐 이렇게 되겠죠. 44만원. 이렇게. 그래서 2월 1일 분계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만,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단기 매매 증권만 사올 때 수수료가 있으면 따로 써요. 이렇게. 나머지는, 그죠? 뭐, 매도하는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는, 매입 시 수수료가 있으면 원가 포함해서 쓰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7월 1일 분계도 해볼게요. 7월 1일. 자, 7월 1일 날 팔았어요. 자, 단기 매매 증권 100주를 4,300원에 팔아서 다 파는 거죠. 그러면 단기 대변의 매매 증권 얼마짜리예요? 42만원. 그죠? 42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그냥 현금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현금. 자, 100주 곱하기 4,300원이니까 43만원에 파는 거예요. 43만원. 이렇게. 자,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쵸?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잠깐만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원래 제가 타자를 잘 치는데 이게 노트북이라 키보드가 너무 작아. 원래 한 1000타씩 치는데 자, 이렇게 분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저는 봅시다. 문제를 다시 볼까요? 문제를 그저 하는 동안 문제를 까먹은 거야. 자, 다음 거를 모두 반영했을 경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자, 보기를 볼게요. 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만원이다. 맞죠? 요 있잖아요. 만원. 맞는 얘기예요.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 그죠? 원가 포함하면 자산 처리야. 근데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죠? 수수료 비용 이렇게 비용 처리한다. 맞아요. 자, 단기 순이익 얼만큼 단기 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총 수익에서 총 비용 빼면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보세요. 얘는 지금 비용이야, 비용. 그쵸? 지금 얘는 뭐예요? 수익이야. 수익. 이렇게. 총 수익에서 총 비용 빼면 단기 순이익인데 지금 비용은 2만원이고 수익은 만원이야. 그럼 최종적으로 비용이 더 크죠? 그쵸? 최종적으로 비용이 만원만큼 더 커요. 그러면 당수는 어떻게 했어요? 당수는 감소하죠. 얼만큼? 만원만큼. 이해하셨죠? 지금 다시 보면 비용은 2만원, 수익은 만원. 그럼 최종적으로 그쵸? 비용이 만원 더 크잖아요. 그죠? 비용이 만원 더 크다는 얘기는 단기 순이익이 만원만큼 감소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이해 가셨죠? 4번이 답이다. 됐어요? 자, 6번 문제. 다음 중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과거 거래나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맞죠?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아요. 당의 의무를 이행에 사용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그쵸?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퇴직급의 충당부채 같은 경우는 퇴직금 나갈 거를 뭐예요?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발부채는 여기서 이제 우발부채 중요한 거죠. 뭐 우발자산도 있고 우발부채가 있어요. 그쵸? 우발자산, 우발부채는 예를 들어 우발부채부터 설명할게요. 우발부채. 부채자가 들어가지만 부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 표시하지 않고 어디에만 주석에만 기록해요. 그럼 우발자산도 마찬가지야. 우발자산은 자산자가 들어가지만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 기재할 수 없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주석으로. 자,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아니라 우발부채는 뭘로? 주석으로 기재해야 된다. 주석으로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다. 4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7번.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대한 설명 잘못된 거. 자본이란 기업 실체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맞는 얘기죠.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지분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겠죠. 배당도 그렇고. 자,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식이 뭐가 있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겠죠. 자,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자, 일단은 주식 총액 곱하기 액면을 곱하면 자본금이 나와요. 그쵸? 총수, 그러니까 주식 총수 곱하기 액면을 하면 자본금이 나오는 거고, 그쵸? 주식 총수 곱하기 시가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금액은 다르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4번이 틀렸다. 자, 8번 문제. 다음 자를 이용하여 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기 가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가에 들어갈 말이. 자, 원래 식 보면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액이 나와요. 그죠?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액. 그럼 매출총액에서 여기 뭐 빼요?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 그러죠?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판관비. 그러니까 이 보기에서 판관비를 찾으란 얘기죠. 자, 급여는 뭐예요? 판관비예요.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료 여거로 끝나잖아요. 그죠? 자,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각비 배웠잖아요. 그죠? 상거래 채권은 뭐냐면 뭐 상품 제품 원재료 관련돼서 그죠? 상거래 채권이니까 채권.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이에요. 이게 상거래 채권이죠. 상거래 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그냥 대손상각비. 그래서 어디에 해당돼요? 판관비에 해당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자, 상거래 채권 외에 상거래 외의 채권, 기타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기타 채권. 뭐 대여금, 미수금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개정 과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해야 되죠. 얘는 어디에 있어요? 영업의 비용, 영비예요. 영비. 그쵸? 자, 이자 비용도 당연히 영업의 비용, 영비하고. 자, 기부금도 뭐예요?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영비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판가는 두 개예요. 5만원, 2만원. 그러니까 7만원이 답이네요. 5만원, 2만원, 7만원. 자, 9번 문제. 원가. 다음 중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산식 가장 옳은 거예요. 자, 제품 제조원가 돼 있는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얘는 뭐예요? 얘는 제조원가예요. 제조원가. 얘는 제조원가다. 그렇죠? 제조원가를 다른 말로 단기총 제조원가 또는 단기총 제조비용 이거예요. 자, 원재료비, 직접 재료비는 기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이에요. 기초 원재료 플러스 단기 원재료 순 매입액 기말 원재료. 일단은 옳은 거는 2번이네요. 2번이 일단 답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제조원가는 이거잖아요. 그죠?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제, 직노, 재간. 틀렸죠. 그죠? 얘는 무슨 식이에요? 요거는 제품 제조원가 식이죠. 제품 제조원가 식이에요. 얘는 뭐다? 제품 제조원가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매입이 아니라 기초 플러스, 그죠? 기초 제품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그래서 부동어가 틀린 거죠. 여기가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플러스 제품 제조원가가 그대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부동어가 틀렸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됐어요. 자, 10번 문제.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 내용으로 잘못된 거.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이에요. 그죠? 주문 생산.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 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대량 생산 맞죠? 주로 사용된다. 맞죠?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이게 공정은 제조원가의, 아니, 종합원가의 특징이에요. 공정별로. 공정이 들어가는 건 뭐다? 종합원가. 그럼 맞아요. 자,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 보고서를 개별 작업별로 작성한다. 개별 작업별로 작성한다. 맞죠? 자, 개별원가 계산은 계산이 사용되는 산업은 정유, 화학, 제지 아니죠. 이거는 지금 종합원가야. 개별원가는 뭐예요? 조선업, 비행기, 아파트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개별원가는 조선업, 배 만들고, 그렇죠? 비행기 만들고, 아파트. 요런 게 개별원가다. 나머진 종합원가.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어요? 4번. 4번이 답. 됐죠? 자, 11번. 자, 11번을 통해서 종합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종합원가를 자, 종합원가를 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11번 요 자료를 보고 평균법이랑, 이건 평균법만 나왔지만 평균법, 선입선출법. 종합원가 계산은 평균법, 선입선출법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 다 구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재료비, 가공비가 있어요. 자, 볼게요. 데이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일단은 종합원가 계산은 어떻게 나눠진다? 평균법, 선입선출법 이런 식으로. 그쵸? 두 개예요. 자, 그 다음 평균법부터 잠깐 보면 재료비, 가공비로 나눠요. 일단 개별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직재, 직노, 뭐 재간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랑 가공비. 자, 재료, 물건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뭐예요? 노동력이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럼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뭐냐면 기초가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보시면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있죠. 기초가 있고, 그쵸? 평균법은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보면 기초, 완성, 기말 이렇게 돼요. 평균법은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 없고 완성, 기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재료 같은 경우는 단서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재료를 언제 투입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기초나 기말에 보면 여기 보면 기초나 기말에는 뭐가 있냐면 완성도라는 게 있어요. 완성도. 그래서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한다 그러면 완성도를 곱하지 않는다. 완성도를 X라고 표시할게요. 완성도를 곱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재료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한다고 나오면 완성도를 곱해야 돼요.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저 여기 보면 뭐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공정 초기에 투입하거나 또는이죠. 공정 초기에 투입하거나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그쵸? 완성도를 곱하지 않고 만약에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하면 완성도를 곱해야 돼요. 자, 가공비 같은 경우는 가공비는 뭐예요? 노동력이라 그랬죠. 노동력. 일을 하는 건데 일을 한 번에 투입할 수 없죠. 가공비는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이에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도를
곱한다. 그래서 가공비는 일그나 마나, 그렇죠? 무조건 공정 전반을 걸쳐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를 무조건 곱해야 돼요. 재료비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요거라고 계산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평균법 재료비 가공비를 구할 거예요. 평균법이니까 기초는 없고. 자, 보시면 완성부터 찾아볼까요? 완성이 몇 개예요? 300개야. 그러니까 여기가 완성이 300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기만. 자, 보세요. 공정 여기 보면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한대요. 공정 초기에 투입하면 완성도를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해요. 그럼 기말 그대로 몇 개예요? 200개. 200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한 걸 뭐라 그래요? 완성품 환산량이라 그래요.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가 되겠어요? 500개.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다? 500개다. 자, 가공비 볼게요. 가공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예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완성도를 곱한다. 완성도. 완성도는 기초 또는 기말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완성 몇 개요? 300개. 그대로 쓰겠죠? 300개. 자, 지금 보면 기말이 200개인데 완성도 몇 퍼센트? 50%. 반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예요? 100개. 이렇게.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예요? 400개죠. 이렇게. 300개 더하기 100개, 400개 이렇게. 자, 선입선출법도 해볼게요.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있어요. 그죠?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재료를 요걸로 해볼게요. 자, 재료는 공정 전반을 걸쳐 투입한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완성도를 아까 했잖아요. 그죠? 완성도를 곱해야 돼. 가공비는 무조건 완성도를 곱해야 돼. 이렇게 되죠. 재료만 잘 신경 쓰면 돼요. 재료비만. 가공비는 무조건 완성도를 곱할 거고, 뭘 쓰나, 그죠? 재료는 단서가 둘 중에 하나다. 공정 초기에 투입하면 완성도를 안 곱하고, 이렇게 공정 전반을 걸쳐 투입하면 상황이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완성도를 곱한다. 자, 그러면 기초부터. 자, 기초가 100개예요. 100개인데 완성도 곱해야 되니까 25%. 그럼 몇 개예요? 25개. 이렇게. 자, 완성은 아까랑 똑같죠? 완성은 300개예요. 300개. 자, 그 다음에 기말. 지금 보면 기말이 200개인데 50%예요. 그죠? 200개인데 50%. 그거 얼마예요? 100개. 100개.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건데 얘도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를 더해. 차변 보통 보면 그쵸?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서로 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대변 400개죠. 차변을 빼. 25개 빼. 그럼 몇 개 남아요? 375? 375 이런 식으로 완성품 환산량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가공비. 가공비는 무조건 완성도 곱한다 그랬죠? 그쵸? 자, 기초가 100개인데 25%니까 25개. 그다음 완성은 300개. 자, 지금 보시면 기말이 200개인데 50%니까 뭐예요? 100개. 사실 상황이 지금 재료비랑 가공비랑 똑같잖아요. 상황이. 그죠? 그러니까 뭐 결과값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완성품 환산량은 375개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종합원가 계산에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다. 평균법, 선입선출법. 둘 다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재료비, 가공비로 나눠져요. 재료비, 가공비. 자, 가공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예요? 완성도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공정 초기에 투입한다 그러면 완성도를 안 곱하고, 만약에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한다면 완성도를 곱하고, 그 차이예요. 그리고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는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있고 평균법은 기초가 없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초 수량이 없으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결과가 똑같겠죠? 자, 그래서 자, 11번 문제를 볼게요. 11번 문제. 자, 평균법에 의한 그쵸? 재료비 500개, 완성품 환산량 500개, 가공비는 400개.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됐죠? 자, 12번 원가. 다음 중 보주 부분에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배부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다 알 거예요. 상호 배부법은 보주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여기까지 맞죠? 고려하여 배부함으로 그쵸? 여기까지 맞아요.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사전에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얘는 뭐예요? 얘는 그쵸? 지금 설명이 합쳐진 거예요. 요 빨간 부분은 예정 배부. 예정 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거는 1번이다. 1번이 일단 답이네요. 그쵸? 요까지는 맞지만 빨간 부분이 틀린 거다. 예정 배부 설명이에요. 자, 2번도 볼게요.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단계 배부법이 없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단계 배부법만. 직접과 상호는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죠. 자,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무시하고 그죠? 배부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해. 직접 배부법. 완전히 인식해. 상호 배부법. 모르는 거죠. 자, 원가 계산의 정확도. 상호 단계 집적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건 1번. 자, 부가세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 나오면 뭐 거의 답이 그쵸?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자, 용역의 국외 공급 그쵸? 국외 공급은 외국에 공급하는 거, 뭐 직수출 이런 거처럼 그쵸? 증빙이 없어요. 무인 자동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무인 자동 판매기를 이용할 때 증빙을 끊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발급 면제예요. 자,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되어 공급하는 의제되는 재화. 이게 뭐예요? 자, 이런 거를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라고 그래. 그죠? 반출. 얘는 세금 계산서를 꼭 어떻게 끊어줘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꼭 끊어줘야 되죠. 이렇게. 3번이 그래서 면제가 아니에요. 발급 의무 면제가 아니에요. 꼭 끊어줘야 된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그죠? 얘도 간주 공급인데 간주 공급 중에 그죠? 증빙을 끊어주는 게 얘예요. 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된다.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도 당연히 증빙이 없죠. 그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증빙이 없다. 자,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자, 필요적 기재사항을 안 해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보면, 자,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이 있어야 되고, 공급받는 자는, 그쵸?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세.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그러니까 1번은 땡이죠. 공급 연월이 아니라 뭐예요? 공급 연월이 아니라 작성
연월일이에요. 작성 연월일. 자,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상호 또는 성명 필요 없죠? 얘는 없어도 돼요. 그렇죠? 공급 받는 자는 4번처럼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2번도 틀린 거고. 자, 공급 품목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죠? 공급 품목이 아니라 뭐예요? 공급 가액이랑 부가세, 세액이라고 그러죠. 세액. 이게 필요하죠. 4번 보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4번이 맞는 거죠. 4번이 맞는 거다. 답은 4번. 자,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것은 면세. 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기관 면세죠. 보험, 은행 면세예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교육, 인가받은 용역은, 인가받은 학원은 면세. 그쵸? 인가받지 않은 학원은 과세예요. 그리고 또 과세가 또 뭐 있어요? 무용학원. 그 다음에, 운전면허 학원. 세 가지가 과세되는 교육이에요. 그렇죠? 무허가 교육, 그 다음에 무용학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 과세다. 자, 한번 보면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자, 교통은 면세가 2개뿐이 없죠. 교통은 면세가 뭐 있어요? 시내버스, 지하철. 지하철이랑 시내버스만 면세. 나머지는 과세예요. 그러니까 얘는 과세예요. 그쵸? 그럼 3번이 답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 주택의 임대는 뭐다? 면세다. 주택의 임대는 면세다. 교통은 외우시면 돼. 지하철이랑 시내버스만 면세. 이 2가지만 면세. 나머지는 뭐예요? 과세. 그러니까 이거 과세죠. 자, 이론 여기까지.